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 영역의 차이입니다. 자, 2024학년도 커리큘럼 소개 및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학습 계획, 전체적인 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시간이 왔습니다. 자, 지금 TCC를 통해 만나게 됐는데 1년 동안 쌤 강의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사실 쌤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1년 동안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촥촥촥 시기별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해라는 게 이 강의의 요 영상의 모토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완벽주의자들은, 이 완벽주의라는 말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약간은 그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완벽주의자들은 시작이 늦다. 시작이 늦은 사람들은 완벽주의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가장 완벽한 커리큘럼, 가장 완벽한 나의 1년 계획을 세우느라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상황인데 정작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걱정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쌤 같은 경우도 학창시절에 쌤이 좋아하는 과목, 뭐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그냥 막 했어요. 왜? 하는 과정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쌤이 어학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막 계획만 세우는 거야. 아, 영어 단어 하루에 몇 개 외우고 무슨 책으로 개념을 뭐 끝내고 뭘 어떻게 하고. 근데 정작 지금 생각해보면은 학습에 투자한 시간은요. 쌤이 좋아했던 과목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고3 수능 또는 뭐 고2 같은 경우에 선행을 통해서 지금 쌤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수능이건 학교 내신이건 어쨌든 큰 틀에서 동일합니다. 실제로 내신이 좋은 애들이 수능도 대부분 잘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분리해 가지고 나는 이제 고3이기 때문에 나는 N수생이기 때문에 수능을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 각오를 다 잡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우면서 고쳐 나가고 하면서 정작 여기에 몰두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자,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합니다. 자, 1년 커리큘럼인데 그중에서 큰 틀에서 쌤 디테일한 내용들에 해당 강좌의 1강이나 OT를 참고하시고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 내가 어디부터 탑승을 해서 마지막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크기의 쌤 강좌 총 5개의 컨텐츠로 큰 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기초 개념 또는 뭐 생기초 개념, 그 다음에 실전 개념. 실전 개념이라고 해서 뭐 고난도 개념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전 개념은 수능이나 내신 같은 직접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강좌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그 다음에 4점짜리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올해 신규 새롭게 추가된 강좌가 바로 요거예요. 수원수2 함수 특강이라는 강좌가 추가됐습니다. 강의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실전 단계에서는 쌤 강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따라와줬고 피드백도 굉장히 좋았고 마지막에 막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학생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줬고 이랬었는데 이제 생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고민을 하는 거야. 뭐 쌤 강의가 쉽냐 어렵냐 뭐 이런 고민도 하고 또 내가 너무 기초가 부족한데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또 대부분의 쌤이 EBS에서도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뭐 EBS건 다른 인강이건 또는 뭐 다른 뭐 교과 과정이건 전부 다 고1, 2 강좌도 볼륨이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자세하게 꼼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 내가 고3이고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실전 단계로 가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개념 강의를 다 듣고 오기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걱정을 한단 말이야. 쌤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고3 때 영어를 계속 디스를 하네요. 디스가 아니라 쌤을 디스하는 겁니다. 바로 영어 막 지문을 확 풀어보고 싶은데 막 단어부터 외우고 있으면 되게 힘든 거야. 수학도 쌓아나간 학문이기 때문에 그 고1, 2 과정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게 100이면 100 전부 다 수능에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거는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도 있고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공식들도 있고요. 수능에서 연산 문제를 풀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지엽적인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수원수2 함수 특강은 뭐냐면 좀 이따 설명하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수학원 수학2가 처음부터까지가 싹 다 함수입니다. 그런데 함수의 생기초가 부족한 수험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 개념들,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함수의 정의, 역함수의 정의 뭐 이런 등등등의 내용들을 쭉 수원, 수투의 함수들의 예시를 들면서 대표적으로 수원에서 뭐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투에서 뭐 3, 4차 함수 이런 것들 예시를 들면서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쭉쭉쭉 적용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강의 교재가 거의 지금 나왔는데 교재는 파일로 무료로 제공을 할 거고요. 학생들이 가볍게 쭉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바로 이제 실전 개념인 인사이트 강좌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여기서 수능을 다 맞기 위한 수능 1등급을 받기 위한 실전 개념들을 싹 다 쌓는 겁니다. 뭐 도축강좌 좀 소개할 텐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수학 전반적인 뭐 기하라든지 고일 수학이라는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클립형 강좌고요. 이제 이 인사이트 강좌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할 강좌입니다. 그리고 요거랑 함께 기출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면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제 내가 실전에 적용하는 연습들을 하는 단계가 기출 시너지 강좌고요. 이제 3월 이후가 되면은 요 강좌가 다 완강이 되면은 샤샤 강좌, 신유형 고난도 엔제 문제풀이 강좌, 4점짜리 문제풀이 강좌가 오픈이 되는데 매년 전년도랑 전혀 겹치는 문제 없이 시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단계에서 공부하지 않았던 문제를 중심으로 유형별 문제풀이 강좌가 오픈이 됩니다.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도 학생들이 굉장히 호평이었었는데 자, 요 내용들을 토대로 1년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겨울방학 때부터 완전 처음부터 진행한 학생들은 여기 실전 개념 단계부터 진행을 하거나 기본기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요거나 요거 강좌를 활용하시면서 병행하거나 완강하고 진행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뭐 2학기나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에 뭐 기본 개념은 어디서 한번 뭐 실전 개념은 다 들었고 문제풀이 중심으로 강의를 듣고 싶다는 학생들은 마지막에 요 2강좌 또는 3강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큰 틀의 설명은 끝났어요. 하나씩 설명을 할 겁니다. 강의가 이제 오픈이 되면 크게 3개가 쫙 하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텐데 도츠 강좌, 함수 특강 같은 기초 개념 강좌, 방금 두 번째 실전 개념인 인사이트 강좌,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좌인 기출 시너지, 기출 문제 문제풀이 강좌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 시중에 뭐 사야 됩니까 하면은 요거 사시면 됩니다. 알겠죠? 문제 교재만 구매할 수 있게 해놨었는데 요 구체적인 설명도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기초 강좌인 도츠 강좌랑 함수 특강 강좌는 개념 중심의 강좌예요. 그래서 생기초가 부족한 또는 기초가 있긴 한데 어느 정도 내가 좀 배운 지가 오래돼서 한 번쯤 체크하고 싶은 학생들 이 강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이제 2023학년도 수능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 수능 보기 며칠 전에 어떤 재수생 한 명이 찾아왔어요. 이제 마지막에 1년 동안 고생하시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되게 오랜만에 다시 수능 준비를 하는데 쌤 되게 의외였던 게 뭐냐면은 굉장히 수업 시간에도 수업을 잘 따랐었고 굉장히 똘똘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투스의 쌤 인강을 봤다. 그러면서 자기는 도츠 강좌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공부를 조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데 수학은 잘하고 기본기도 있는 학생인데 이제 워낙 고등과정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쯤 체크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 도츠 강좌 도움이 됐다. 그 친구는 서울영재공과 졸업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공계 이제 또 진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생기초 강좌라고 해서 완전히 노베이스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1등급 근방에 있는 학생들인데 내가 정리하고 싶은 게 좀 많아. 그러면은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거의 없고요. 있긴 있지만 그냥 체크하는 수준이고 개념 중심으로 빠르게 체크하는 강좌이고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츠 강좌는 모든 기초 이론을 짧게 유형별로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냐면 수학 기본, 뭐 분수분의 분수를 번분수라 그러거든요. 번분수를 어떻게 연산하는지, 그 다음에 부분분수를 어떻게 연산하는지, 그 다음에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곱셈공식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고1 과정에 나왔던 여러 가지 함수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 또 중학 도형들 뭐 도형 문제가 수능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심, 외심, 무게중심,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들을 중학교 책을 펼쳐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다 끝낼 수 있게 들어가 있고 이게 총 53개의 강좌가 10분에서 긴 건 한 20분 남짓 되는 것들이 53개로 클립형으로 빠바박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느낌으로 활용하면 좋겠냐면은 요거는 사전처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본 강의를 쫙 들으시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깜빡깜빡하면 이 책이나 이 강좌를 통해서 해당 부분 역함수 한번 끝장 한번 볼까 하면서 역함수를 10분 동안 쫙 듣고 오는 거야. 합성함수 한번 보고 올까? 쫙. 실수연산, 인수분해 한번 정리할까? 곱셈공식 한번 확인할까? 나머지 정리 한번 확인할까? 이러면서 이게 하나하나 방금 말했던 주제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외접원이 헷갈리는데 한번 쫙, 내접원이 헷갈리는데 이러면서 공부를 하다 같이 병행해도 되고요. 또는 이제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서 너무 기본 베이스가 부족하다는 학생들은 빠르게 쭉 한번 듣고 오되 문제풀이보다는 이론이나 공식, 개념 중심으로 진행하고 너무 과하지 않게 딱 수능에 나온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꿀 강좌고요. 교재 판매도 학생들이 굉장히 작년에 많이 됐었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게 신규 강좌인데 이 신규 강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학원, 수학2가 수능의 메인이잖아요. 지금 공통 과목이 메인이고 2023 수능에서도 공통 과목에서 22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다음 문항 배점이 74점이고 또 하나가 중킬러급 이상의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 공통 과목에서 나왔습니다. 쌤들이 이제 한 목소리를 한 이야기가 선택 과목은 오히려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상 가능한, 오히려 평범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은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면서 킬러는 나았지만 중킬러가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이 이제 변별력을 확보했다. 수학 시험이 그랬다. 뭐 그게 어떻게 될지 감히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최근 한 3년 동안의 수능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 기조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수학원, 수학2를 잘해야 되거든요. 빠르게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수학원, 수학2가 싹 다 함수입니다. 제일 첫 단원이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인데 수열도 함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되게 많고요. 고등교육과정상 수열은 함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학2로 넘어가면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함수의 미분, 함수의 적분이기 때문에 싹 다 함수라서 함수를 못하면 수학원, 수학2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함수에 관련 내용이 진짜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하편에 뭐 함수의 정의, 합성함수, 역함수, 다항함수, 뭐 무슨 함수 쫙 나오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쌤이 요 강좌 하나에 싹 정리할 테니까 빠르게 정리하시고 물론 도추 강좌랑 이 강좌랑 겹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추 강좌는 사전식 강좌이기 때문에 다 있어요. 여기는 그중에서 함수만을 골라서 그 대신 조금 더 수학원, 수학2스럽게 수학원, 수학2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쌤 추천하기를 수원수트가 인사이트가 오픈되기 전에 또는 오픈이 되고 나서도 내가 좀 출발할 때 책이 파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패스가 있거나 단강적 구매한 학생들은 교재 배송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걸 진행을 하면서 공부하는 감과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수원수토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그중에 함수가 이러이러한 내용이구나. 이것들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 강좌는 본 강좌 진행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뭐 필요한 펼쳐놓고 사전식으로 찾아보거나 그다음에 인사이트 강좌 진행할 때 나중에 인사이트 OT 같은 거 참고하십시오. 인사이트 진행을 할 때 요 도추 강좌에 해당하는 파트를 또 서브 강의로 넣어주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보면서 같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사이트 강좌는 개념 강좌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강좌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기출문제 중심의 문제풀이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이트 강좌를 이제 지금부터 간단히 소개를 할 텐데 방금 했던 도추 강좌나 뭐 함수 특강 강좌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전 강좌고 요거 완강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개념을 쌓으면은 최소한 수능에서 모르는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체화가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올 수는 있지만 모르는 문제는 없어요. 그 정도의 퀄리티가 높고 집중이 돼 있는 강좌인데 잠깐 소개를 하면은 이제 올해 책이 아직 지금 이제 쌤 집필 중이거든요. 수능이 이제 엊그제 끝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더 집필 중이고 표지는 살짝 바뀔 겁니다. 작년 표지거든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기출문제 분석, 그 다음에 개념 강좌인 기본 플러스 심화 이론. 여기서 이제 기본 이론이나 기초 이론도 있어요. 지수로그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지수로그의 연산 공식 그리고 심화 이론들 수능에서 30번, 22번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최고 난도 실전 이론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분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역함수, 함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뭐 풀 수 있는 방정식과 풀 수 없는 방정식 지수로그 함수에서 직선과의 교점을 구할 수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부등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처음에 좀 기본기인 학생들은 초반은 할만하다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대로 공부하다가는 후반부에 못 따라가서 이제 만세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부터 다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강의하다 보면은 조금 출발은 늦지만 의지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학생들. 아까 말했지만 완벽주의자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강좌를 잘 따라오고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에 강의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선생님이 이제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뭐 교재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수강후기 이벤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그 이벤트 페이지를 선생님 따로 이렇게 선생님 메인 페이지에 채널 중에 하나를 따로 마련해 놨으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쭉 가서 계속 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인사이트 강좌를 마지막까지 완강해서 수강후기를 남기거나 완강 인증한 학생들은 최우선적으로 이걸 뽑으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빠르게 작년보다 개강했고 작년에 12월 중순 정도 개강했었는데 조금 더 빠르게 개강을 지금 교재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기본부터 최고난도 문제풀이가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고난도 문제까지도 요 강의로 커버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요거랑 같이 진행하는 강좌가 기출시너지 강좌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 중심의 문제풀이 강좌 및 교재인데 흔히 말하는 시중에서 이제 여러 군데 판매하고 있는 기출문제집과 교재는 유사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은 요 기출시너지 교재는 인사이트 강좌랑 같이 병행할 수 있게 인사이트 강좌를 토대로 문제풀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인사이트의 단원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또 하나가 학생들이 이제 맨날 물어보는 게 몇 년 차 거까지 기출문제 풀어야 됩니까? 10년 전 거 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딱 하나야.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최근에 나왔던 수능 트렌드에 부합한 문제들이 당연히 다 들어있고요. 5년, 10년, 20년 수능이 30년 지났거든요. 30년 전 문제들까지라도 퀄리티가 좋고 최근 수능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고 형태의 문제들은 싹 다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쉬운 생기초 문제지만 너무너무 반복적인 단편적인 내용들은 선생님 볼륨을 조금 줄여서 교재 안에 학생들이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게 이것도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구성도 단원별 유형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 년도 기출 이게 아니라 단원별 유형별. 학생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해설지가 있습니까? 질문하는데 당연하죠. 기출문제집 인사이트 강좌 뒤에 샤샤 강좌 모의고사 해설지 없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빠른 정답도 있고 자세한 해설지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해설지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나 최신 기출문제 같은 경우 좀 트렌디하잖아요. 선생님이 따로 트렌디한 파트를 만들어가지고 파트 2 같은 데다가 주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됐고 학평이나 사관학교 문제도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학평 문제 중에서 퀄리티가 좋은 문제를 당연히 다수 들어있습니다. 어느 정도 학평이 전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원이 메인이지. 학평은 너무 지엽적이고 연산 복잡한 문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평가원이 메인인데 그 평가원 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 있고요. 사관학교 문제도 대부분 이제 사관학교 문제는 조금 수능하고 좀 이렇게 갭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중요한 문제들은 쌤 실어놨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제 샤샤 강좌예요. 네 번째 쌤 테마 강좌가 샤샤 강좌인데 실전 문제풀이 강좌. 엔제라고 학생들이 부르는 4점짜리 문제들. 비기출 문제고 그 다음에 신유형 문제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들. 근데 이제 학생들이 고난도니까 막 킬러 문제 중킬러만 풉니까? 당연히 한 절반 정도는 중킬러지만 평범한 4점짜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9번, 10번, 11번이 4점짜리 문제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9번, 10번, 11번 다 맞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수준의 문제도 그런 수준의 문제만 나오는 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단원 편식 없이 골고루 싹 다 들어가 있고 뭐 미분 단원이 중요하다고 해서 미분 단원만 막 2, 30문제를 막 넣는 2, 30문 더 되겠군요. 막 뭐 100문제씩 넣는 게 아니라 밸런스를 맞춰서 나왔고요. 어쨌든 엔제 문제풀이 강좌 새로운 문제 기출 문제가 아니고 그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 보통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오픈했는데 3월 달에 수원 수투부터 오픈해서 여름방학 시즌에 전 과목 다 오픈했었습니다만 공부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의외로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걸 개강을 좀 빨리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당겨서 개강할 거고,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은 최소한 교재라도 일찍 발간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게. 요 샤샤 강좌부터는 여러분이 혼자서 문제를 푸는 것이 같이 병행이 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해당 OT를 참고하시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는요, 재작년에 강의를 오픈했는데 교재가 모의고사 이렇게 인쇄를 했어요. 근데 한 2주 만에 다 완판돼 버렸어. 학생들이 너무너무 잘 활용했어요. 수강 후기도 보면은 막 되게 효율적인 강의였고, 뭐 선을 넘지 않고 되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미적분 문제 중에 하나는 최고 난도 문제하고 완전히 똑같은 문제도 하나 있었고요. 그랬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이 파이널 모의고사를 쌤이 다 그냥 파일로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쌤이 시즌이 또 시작이 되면은 작년 것도 한 번 더 오픈해 줄게요. 그래서 요것들이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사랑을 해줬고 호평을 받았었고, 여러분도 올해 또 양질의 퀄리티가 높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올해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시중에 모의고사가 많이 개발돼 있잖아. 어떤 모의고사가 가장 좋냐란 말은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중에서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요, 수능에서는 무조건 새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출제하는 과정에서 출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문제를 출제를 해. 그 다음에 수많은 검토진, 연구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상상 가능한 교재나 모의고사를 구매를 해서 평가원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으면 배제를 하고 수능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수능하고 비슷하냐, 뭐 이런 거지. 교육 과정에 있으니까 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 비슷 말고 진짜 문제를 푸는, 최고 난도 문제를 푸는 키가 되는 핵심 아이디어가 거의 똑같이 들어간 형태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느낌인 거야. 이거를 풀어보고 수능에 적중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출제 단계에서 이미 잘못된 사고 과정이에요. 그게 아니라 수능하고 비슷한 퀄리티와 비슷한 수준과 비슷한 짱짱함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훈련을 시키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전에서 비슷한 상황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연습한 대로 수능을 볼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선생님의 의도입니다. 알겠죠? 자, 올해도 요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또 여러 단계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합시다. 자, 이제 요 모의고사가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반영해서 만들기 때문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 만들어지고, 시기는 6평 이후, 9평 이전에 아마 작년 거 오픈을 하고 9평 이후에 올해 최종 버전이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마디가 있어요. 톨스토이였나요? 이런 말을 누군가 했던 것 같아.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다 비슷하대. 뭐 책으로 보건 영화로 보건 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비슷하대. 그런데 이제 불행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은 다 각자 다른 사연들이 있다. 쌤의 말이 아니에요. 문학자가 했던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게 수능 입시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고, 뭐 고3이건 재수생이건 나 올해 고3, 올해 1년 재수생활 성공적으로 잘 했다는 학생들이 밟아나가는 과정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뭐 개념 강의를 들었다, 뭐 누구 교재를 공부했다, 이게 아니라 최소한 개념을 알고 이해하고, 수학 같은 경우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체화를 시켜서 이거를 훈련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실수가 나오지 않게 검토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다듬는 과정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게 독재를 하는 학생이건, 뭐 재수종합반에 다니는 학생이건, 단과 수업을 듣는 학생이건, 고3 학생이건, 야자를 하는 학생이건, 이런 거와 구분 없이 다 비슷해요. 뭐 사용하는 교재나 컨텐츠도 시중에 상당 부분, 이제 온라인 세상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뭐 너무 쌤이 예전 학교 다녔던 시절처럼 막 교육의 편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다. 지방에서 혼자 독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인강을 통해서 뭐 최상의 퀄리티가 높은 교재와 강의를 구매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고, 무료 교재나 무료 강의 되게 많고, 쌤 올해 같은 경우도 무료 교재 강의 되게 많이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은 각자의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쌤이 그 사연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각자의 사연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여의치 않아서 학원을 다니기에 뭔가 부족하다, 또는 뭐 몸이 좀 안 좋아서 뭐 이렇다, 고1 때 방황을 해서 이렇다, 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사연들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한 수많은 사례들을 이제 EBS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뭐 장학 같은 뭐 이렇게 그 뭐지 뭐 장학생 꿈나무 장학생 같은 것도 이렇게 선생님이 참여를 해보고 그러면서 많이 봐왔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거를 여러분이 혹시나 아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아 잘했어 하면서 약간의 뭐랄까 면피용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밟아오는 과정,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자기가 1등급 받았다. 그러면은 최소한 고3 수능 N수생 수학 시간에 투자하는 시간이 노력이 어느 정도 이상의 양이 되는 거는 다 비슷하거든요. 이 정도 공부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하지 않으면서도 괜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것만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은 이제 공부하다 중간에 재미도 없고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시작할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시작이 늦은 사람은 완벽주의자가 많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고 그걸 또 계속해서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시작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은 거꾸로 오히려 완벽주의자가 대부분 성공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그냥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 아, 나 이제 수능 잘 보고 싶어, 공부 잘하고 싶어, 일단 뭐라도 하자 하면서 도츠 강좌 듣고 함스트강 강의를 들으면서 인사이트 강의를 들으면서 일단 뭐라도 하자 하면서 한두 단계를 밟아 나가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얻는 게 있습니다. 아, 공부가 내가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 막 뭐든 인터넷 같은 데 보면 하루에 14시간은 공부해야 된다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순 공부 시간 10시간 하기도 힘들구나.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날씨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기에 따라서 공부하는 환경에 따라서 나의 몸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 나가면서 이렇게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자기가 철두철미하고 완벽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유연함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하고 싶은 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일단 시작을 하십시오. 언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이 쌤 강의 쌤 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무언가를 찾아서 듣고 글 읽고 그다음에 책 보고 파일 보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 강좌들의 해당 디테일한 내용들은 해당 강좌 OT 1강에 쌤 자세하게 또 설명해 놓을 테니까 활용하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시즌별로 TCC도 되게 많이 시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료 특강이나 무료 교재 그다음에 중간에 뭐 이벤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강좌도 좀 더 작년에 비해서 빠르게 스피디하게 올리고 교재도 빠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부족하지 않게 여러분 함께 잘 따라오시고 2024 수능 대박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파이팅!